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적인 파이어베이스의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파이어베이스는 사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 예전에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냥 파이어베이스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파이어베이스의 옛날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파이어베이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파이어스토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베타 서비스 중인데요. 아마 파이어스토어 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RDBMS 같은 걸 썼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썼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NoSQL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SQL 문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찰떡궁합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 파이어베이스와 파이어스토어로 나눌 수 있지만 파이어스토어가 요즘엔 대세가 됩니다. 이게 파이어 베이스랑 파이어 스토어가 약간 다른데요. 저는 파이어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어 베이스는 하나의 서비스 전체적인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잡다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잡다하다기보다는 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펑션이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샀어요. 그런데 구글의 클라우드 펑션이랑 파이어베이스의 클라우드 펑션 두 개가 서비스가 비슷해요. 두 개의 서비스가 비슷하고, 그 다음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면 어덴티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뭐 구글 로그인이라든지 이메일 로그인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류의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서버 없이 서버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호스팅 서비스가 있고 머신 러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스파크 요금제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가 되게 많아요. 일단 파이어스토어는 이제 써볼 거니까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 구조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컬렉션과 도큐먼트예요. 파이어스토어는요, 컬렉션과 도큐먼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콜렉션은 문서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큐먼트는 어떤 문서예요. 그래서 필드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또 다른 컬렉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보세요. 저의 책장이 되게 많아요. 컬렉션에 이제 되게 많은데 컬렉션에서 하나의 문서를 딱 택하는 거죠. 딱 택하면 걔는 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필드와 값, 키와 밸류의 형태로 값을 꺼내올 수 있는데 여기에 마치 이제 참고 서적 이렇게 해서 다른 책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또 다른 책장에 가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컬렉션과 도큐먼트와 컬렉션과 도큐먼트 이런 형태로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컬렉션이 나오면 도큐먼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에서 필드가 아니면 다시 컬렉션을 불러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신 분들은 이 구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냥 그 관계형을 컬렉션과 도큐먼트의 구조로 만들어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컬렉션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그게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직접 파이어베이스에 접속을 해 볼게요. 먼저 구글에서 파이어베이스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파이어베이스 혹은 주소창에 firebase.google.com입니다. 자, 이렇게 치시면 파이어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로그인을 해 주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구글 아이디로 이제 접속하고 나면 이 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를 눌러볼 수 있지만 시작하기를 누르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미 2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프로젝트가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죠. 프로젝트의 이름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iOS, 웹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이 프로젝트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유튜브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유튜브 테스트라고 했을 때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되게 유니크한 걸 넣으면, 되게 유니크한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면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생성돼요. 이게 되게 좋은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주소가 돼요. 주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프로젝트 이름을 갖되 유니크한 걸로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유니크한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인데, 이게 애널리스틱 위치는 그 동네 위치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서비스를 할 거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다. 그럼 미국으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뭐 분석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먼 미래 얘기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이어 스토어를 지정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극동이죠. 극동. 그래서 아시아 노스 이스트 1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설정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을 타겟팅 하실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잘 설정해 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약관도 동의해 주시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먼저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뭐 앱 추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는 웹을 할 거고, 뭐 유니티를 하실 분들은 유니티를 하셔도 돼요. 웹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얘가 중요한데, 이 화면이 여기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젝트 설정에서도 보시면 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덴티케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로그인 방법을 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터브, 트위터, 페이스북, 게임센터, 플레이 게임, 구글, 전화,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그 다음에 호스팅, 펑션, 머신러닝 킷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다뤄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의 범위랑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 먼저 할 텐데,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는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그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예전에 말했던 파이어베이스거든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요즘 안 써요. 요즘 잘 안 씁니다. 이게 써보시면 뭐랄까요? 키와 밸류 이게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고, 차라리 요즘엔 요걸 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잠금 모드로 시작하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요. 모든 제3자의 읽기 및 쓰기가 거부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로 뭔가 프로덕션 모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모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테스트 모드로 하면 이게 모두 다 허용돼요. 자, 요거랑 요거 차이 보세요. 이게
allow, read, write가 허용되는데 if false다. 그러니까 그냥 허용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쓰거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안 문제에 약간 에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테스트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볼 수 있어요. 규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 권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규칙이 공개되어 있죠. 이 공개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if false를 넣으시면 다 잠기는 거예요. 테스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컬렉션을 만들어 봅시다. 컬렉션을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 이건 테스트 컬렉션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컬렉션이라고 하고 나면 첫 번째 문서를 추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서의 아이디예요. 마치 책의 제목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드의 값을 넣을게요. 뭐 name 해서 string 그래 하고 필드 추가 age number 20 필드 gender 이건 뭐 불른 타임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남자 여자 근데 뭐 스트링으로 할죠. m 그 다음에 여기에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오브젝트도 가능해요. 이 맵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아이디도 여러분들이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생성시켜 볼게요. 저장. 그러면 자 테스트 컬렉션이에요. 문서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안에는 그 정보가 들어있어요. 필드가. 그런데 여기 보이시나요? 컬렉션 추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추가할게요. 얘는 sub test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뭐 A는 A, B는 B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관계를 보시죠. 테스트에 이 문서 안에 다시 sub test collection 안에 이 문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자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주소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 주소로 접근까지도 가능해요.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컬렉션 도큐먼트에서 만약에 도큐먼트에서 끝났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필드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어베이스의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의 리액트로는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